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2020년 4월 15일에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동춘 선거관과 국회의원 제외 선거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0년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예, 오늘 김동춘 선거관님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김동춘 선거영사입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드니 총영사관으로 파견 발령을 받고 올해 4월 선거 끝나는 시간까지 시드니 총영사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지만 쪽 호주 지역과 뉴질랜드 지역을 같이 선거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21대 국회의원 제외 선거가 있는데요. 예,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예, 그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1월 14일 날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이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이제 선거권 연령 하향 부분인데요.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도입된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에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에 대한 당선 방식이 좀 바뀐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그 47석 모두 비례대표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의석 47석을 배분을 이제 했는데요. 요번에 바뀐 부분은 준연동 방식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바뀐 부분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선인 수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당선인 비례대표 의석을 먼저 배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다가 당선인 수를 뺀 수를 해서 그 수의 50%까지를 해당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할 때 국회의원 투표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당을 찍는 게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죠? 투표를 하실 때는 국외부재자 같은 경우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이제 투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투표하는 한 장에다 투표를 하는 게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에다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에다가 투표하는 게 한 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예전이랑 똑같이 투표를 하시는 거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예전이랑 똑같이 투표를 하시지만 그 의석 할당 방식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선거권 연령도 조금 조정이 됐죠. 예, 현재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만 19세 이상만 투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만 18세 이상까지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까지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재외선거는 미리 신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신고 신청 기간인데 신고 신청을 안 하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분들도 이제 신고 신청을 할 조건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 신청을 하셔가지고 투표에 참여를 꼭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선거권 연령 하향. 예, 18세라 그러면은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다 선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재외선거의 중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재외선거는 올해 이제 4월 15일 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가 되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실시가 되는데 재외선거는 이거보다 빠른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사이에 표가 실시가 됩니다. 표가 이제 빠른 이유는 여기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용지가 국내로 이제 회송이 돼서 한국에서 한 선거랑 같이 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든 재외국민 신고 신청한 재외국민들께서는 이제 비례대표에다가 투표를 다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지역구까지 선거 투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투표용지를 한 장 받으시는 분과 이제 두 장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외선거 신고를 해야 되겠죠? 예, 반드시 하셔야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신고 신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재외선거는 국내 선거와 다르게 투표일 날 투표 장소에 가서 바로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등록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를 하시기 전에 이제 신고 신청을 받는데 그 기한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월 15일까지 토요일까지인데 그 전에 신고 신청을 하셔야 반드시 하셔야만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냐면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이쪽 오클랜드에서 투표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국외부재자 대상이라서 투표를 이제 신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또 이런 분들도 18세 이상이면 재외선거인이라고 그래서 재외선거인으로 신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국외부재자든 재외선거자든 다 그 신고 신청을 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외국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동포긴 하지만 또 뉴질랜드 그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되셔서 이중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 국적도 있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된다고 보고요. 신고 신청 방법은 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재외선거 포털 사이트에서도 재외선거 등록이라거나 아니면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안 그러면 공간 민원실을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직접 공간 방문하기 힘드시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기간 내에 꼭 신고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근데 신고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은 본인 이제 성명이 있어야 되고요. 영문 성명을 아셔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여권 번호를 아셔야 됩니다. 여권 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여건이 이제 만료됐거나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건이 유효한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유효한 여권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민등록 번호하고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안 그러면 이제 없었던 분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말소된 주민번호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이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이제 생년월일 아니면 부성명 모성명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또 연락처라든가 전자우편 주소 여기 거소 주소 이렇게 하시고 최종 이제 본인 서명 이렇게 하시면은 신고 신청서는 다 작성된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신고 신청을 하면은 신청이 됐다는 어떤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저희가 신고 신청을 이제 인터넷으로 하든 아니면은 이제 공간 방문하셔가지고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든 저희가 이메일로 등록한 이메일로 등록이 됐다라는 이제 접수가 됐다라는 그 메일이 발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메일을 반드시 기재를 하셔가지고 본인 등록 여부를 좀 확인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본인이 이제 나중에 등록이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서류상으로 신청도 할 수도 있죠. 양식이 있겠죠. 지금 양식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오셔도 그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영사관에 방문하셔도 거기에 다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좀 힘드신 분들은 영사관에 방문해가지고 그 양식을 받고 거기서 신청을 해야겠군요. 예, 그 방문을 오시면은 아마 그쪽 그 민원실에 오시면은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손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실 때 이제 여권 번호를 반드시 알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권을 가져오면 되겠군요. 예,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예, 그럼 오클랜드에서의 그 재투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재투표는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6일 동안 이제 투표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이제 오클랜드 그 영사관에서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투표할 때는 이제 그 신분증명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도 가져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쪽 그 뉴질랜드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 사진 이나 아니면 생년월일 이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그런 증명서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재외선거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적 확인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비자나 영주권 비자, 아니면 비시민권자 확인서 이런 서류를 같이 가지고 오셔야 투표에 이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투표 신고 신청을 여기서 했는데 내가 다른 나라로 호주로 간다거나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쪽 투표소 가서도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서든 그 투표 기간 동안 투표를 하실 수 있다. 이 점 좀 알고서 꼭 그 투표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실 때 그 지참하는 그 서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다시 한번 그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투표하실 때는 이제 본인 신분이 돼야 되잖아요. 본인이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그리고 사진이 첩부되고 또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된 거리국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인데,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오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재외 선거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국내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재외 선거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 별도의 서류를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금 비자나 영주권 비자 혹은 비시민권 확인서라는 서류를 좀 가지고 오셔야 같이 확인을 해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거도 국외 선거운동인데요. 예, 재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제외해서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은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던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떤 글을 게시한다던가 전자우편을 이용해서는 선거운동이 언제든지 가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선거운동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송수화장과 직접 통화 방식, 전화로 1대1로 전화하는 방식과 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제가 그냥 이 구두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선거운동은 지금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이제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저녁을 먹다가 이렇게 사담으로 하는 그런 그런 얘기들은 크게 선거운동까지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운동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행위들은 좀 제한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선거운동은 이제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13일 동안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이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일 때 이제 국회의원의 재외선거 주요 쪽 일정이 있을 텐데요. 그 일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재선거 신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고 신청을 2월 15일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 신청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재선거의 명부를 이제 3월 6일까지 작성을 해서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그렇게 공개를 하는데요. 그게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제 제2선거인 명부를 열람을 하고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종 확정되는 것은 이제 선거일 전 30일 전인 3월 16일 날 이제 명부가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는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투표가 이루어지면 그 투표 용지를 국내로 이제 회송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로 외교 파우치를 통해서 국내로 회송을 하고 각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투표용지가 배송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4월 15일 날 이제 선거가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용지와 이 국외에서 했던 그 투표용지를 같이 개표장으로 이동을 해서 개표를 하고 당선인을 결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투표의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오클랜드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은 물론 참관인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봉인이 되고 또 어떻게 보내고 그것이 또 한국에 어떻게 도착하고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투표가 이제 6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일 투표를 하게 되면 매일 투표를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하면 어떤 투표 용지가 이제 봉투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봉투를 별도의 이제 바구니 같은 데 담아서 별도 금고 등 안전한 곳에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보관을 할 때 봉인을 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관했던 참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서명을 하시고 봉인을 잘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6일 동안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는 전체적인 투표 용지를 가지고서 이제 공항에 가서 국내로 이제 외교 파우치를 통해서 보내게 되고요. 그 전 과정에는 이제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참여하셔서 공정하게 하는지를 다 보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오클랜드 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참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게 이제 배송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국내에서도 봉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정당에서 참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각 선관위로 투표용지가 배송이 되고, 또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투표용지 그쪽 국내에 있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또 정당 추천님들이 계세요. 또 그분들이 또 투표용지가 잘 들어오는지를 더 잘 감시 감독하고 참관하고 이렇게 해서 투표 날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가 외교 파우치로 보내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면 그렇죠. 그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겠죠.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되죠? 도착한 다음에는? 인천공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거를 인계를 받아서요. 다시 그 의정사업본부인 우체국에다가 인계를 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그걸 등기 우편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각 지역별로 다 배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등기 우편을 한다는 얘기는 우편으로 보낸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이제 다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참석을 해서 확인을 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 선거 운동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마 할 수 없는 그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 상당히 단체가 많습니다. 예, 그 단체의 그 선거 참여 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는 선거운동을 이제 할 수 없게 공직선거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체가 그 단체의 명의나 아니면 그 대표자의 명의로 재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체들도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그 투표에 참여하자, 신고 신청을 하자라고 그런 이제 활동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활동 등을 하시다가도 또 혹시나 또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경우는 단체장이라든가 단체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예, 그 그러니까 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단체나 단체 회장의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하게 된다면 뭐 일반 개인하고 똑같은 지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여긴 뉴질랜드인데요. 예, 그게 어떻게 뭐 처벌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이제 대한민국 법이긴 하지만 뉴질랜드까지 이제 그 법이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위반 행위를 하고 또 특별한 어느 정도 그 위반 행위의 조사에 이제 그 불응하거나 아니면은 소재가 불명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그 한국 국민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여권 발급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쪽 뉴질랜드 국적 가지신 분들이 이제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외국인을 이제 한국에 입국 금지 조치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대해서 중요한 점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은 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에 실시가 되지만 재외선거는 그보다 빠른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이제 6일간 진행이 되고요. 이 투표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사전에 신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고 신청 기간은 2월 15일까지고요. 2월 15일이 지나시면 선거권이 있더라도 신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그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18세 이상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이제 인하됐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서 투표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총영사관을 방문하셔가지고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신고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셔도 되는데 그 신고하실 때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가 필요하니까 그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지난번에도 그 재선거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참여했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여기가 그 재선거 신고 신청 등록자 수가 3,528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2,781명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등록자 수 대비는 78%의 투표율, 그리고 선거권자 대비는 약 21%의 투표율을 보였고요. 그 이전인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좀 많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투표자 수가 378명 정도 투표를 했기 때문에 많이 미비했었는데 그 요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우리 재국민들 많이 투표를 참여하셔서 지난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투표에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또 어떠한 말씀이 계실까요? 제 선거권은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된 헌법상 그 소중한 권리입니다. 꼭 2월 15일까지 신고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해서 좋은 설명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5일에)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동춘 선거관과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